월급날 아침 알림 소리가 유독 반갑지. 드디어 들어왔구나. 내 소중한 월급. 통장 잔고 앞자리가 바뀌는 순간의 기쁨. 그 기쁨이 하루를 채 가지 못하는 건 왜일까?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교통카드 찍고 편의점에 들렀을 뿐인데, 월세 내고 통신비 내고 각종 공과금까지. 정신 차려보면 통장은 다시 제자리야.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내 돈. 이거 내 월급 스쳐 지나간 거 맞지? 이 기분 너무 익숙해서 헛웃음이 나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걸까 궁금해져. 안녕, 매달 월급날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두에게 말을 걸고 싶은 철수라고 해. 오늘 주제는 첫 월급 200만 원이야. 누군가에겐 시작의 설렘이 담긴 돈, 다른 누군가에겐 막막함이 느껴지는 돈. 이 돈으로 어떻게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했어. 오늘 내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면 좋겠네.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해. 분명 끝까지 듣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 친구 중에 정말 독한 애가 하나 있었어. 첫 월급 타자마자 50% 적금을 시작했지. 주변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대. 무조건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걔는 정말 그 말을 신처럼 믿었어. 친구들 약속도 거의 나가지 않았고 점심은 늘 가장 저렴한 메뉴만 골랐지. 커피는 당연히 사치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1년을 모으니 1,000만 원이 넘게 모였지. 다들 대단하다고, 진짜 독하다고 칭찬했어. 근데 어느 날 걔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알고 보니 회사에 긴 병가를 냈더라고. 극심한 번아웃과 우울감이 찾아온 거지. 모아둔 돈은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라졌어. 결국 돈도 건강도 시간도 잃게 된 거야. 우리가 믿던 상식이 때론 우리를 병들게 해. 왜 우리는 그렇게 무리를 하게 되는 걸까? 사실 그건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 때문이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감. SNS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해외여행 사진. 결혼해서 집 샀다는 동기의 소식들.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 이 불안감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거야. 일단 모으고 보자. 무조건 아끼자. 계획 없는 절약은 그냥 고통일 뿐인데, 미래를 위한 저축이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도피가 되는 거지. 체면과 비교 문화 속에서 우린 길을 잃어. 나만의 속도를 찾는 법을 잊어버린 거야. 자, 그럼 월급 200만 원 현실을 숫자로 보자. 세금 떼고 나면 약 180만 원이 손에 들어와. 여기서 월세랑 관리비로 50만 원이 나간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용이지. 교통비, 통신비로 또 15만 원이 사라져. 남은 돈은 115만 원. 하루에 10,000원씩 식비로 쓴다고 해보자. 그럼 한 달에 3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해. 이제 남은 돈은 85만 원. 여기서 아까 말한 50% 적금을 하려면 100만 원을 저축해야 하는데 이미 불가능해. 결국 남은 85만 원을 전부 저축해야겠지. 그럼 경조사비, 병원비, 옷값은 어디서 나지? 친구 생일 선물은 뭘로 사야 할까? 이건 저축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거야. 결국 이런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목표는 없는 것과 같아. 그래도 일단 종잣돈은 모아야 하는 거 아니야? 투자는 위험하고 적금이 제일 안전하잖아. 지금 이런 생각 들고 있지. 당연한 생각이야.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돈을 모았으니까. 하지만 시대가 완전히 변했어. 예전엔 은행 이자만으로도 돈이 불어났지. 지금은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시대야.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말이야.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같아. 얼음 상자에 아이스크림을 넣어두는 셈이지. 분명 넣어뒀는데 나중에 보면 녹아 있는 거야.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 돈의 힘이 약해져.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진짜 현실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말이야. 월급 200만 원 재테크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야. 바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있어. 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경험. 그 경험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해.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재밌어져.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3030 재테크가 그거야. 월급의 30%는 저축하고 30%는 투자하는 거지. 200만 원이면 각각 60만 원씩이야. 남는 40%, 즉 80만 원으로 생활하는 거지. 아까 계산보다 훨씬 현실적이지 않아?
저축한 30%는 비상금을 만드는 데 써. 투자는 말이야, 꼭 주식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미래의 나를 위한 모든 활동이 투자야. 책을 사서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도 투자지. 소액으로 ETF를 꾸준히 사 모으는 것도 좋고, 중요한 건 돈이 흐르는 두 개의 파이프를 만드는 거야. 하나는 안정성, 다른 하나는 성장성. 이 두 개가 균형을 잡아야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첫걸음이야. 자, 그럼 오늘 당장 뭘 해야 할까? 거창한 계획은 세울 필요 없어. 딱 3가지만. 첫째, 이번 달 딱 한 달만 가계부를 써봐. 아끼려고 쓰지 말고 그냥 기록만 하는 거야. 내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구경하는 거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도둑이 숨어 있을 거야. 둘째, 월급 통장 말고 통장을 2개 더 만들어. 하나는 저축 통장, 다른 하나는 투자 통장. 이름도 꼭 그렇게 붙여봐. 느낌이 달라. 셋째, 월급날에 자동이체를 각각 걸어둬. 금액은 부담 없이 시작해도 괜찮아.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아. 중요한 건 시작이니까. 월급의 30%를 각각 보내는 게 최종 목표야. 이렇게 돈의 길을 3갈래로 나눠주는 거야. 이 간단한 습관이 1년 뒤, 5년 뒤를 바꿀 거야. 첫 월급 200만 원은 작은 씨앗과 같아. 이 씨앗을 항아리에만 넣어두면 그대로겠지. 하지만 작은 화분에 심고 물을 주기 시작하면 어느새 싹이 트고 조금씩 자라날 거야. 당장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순 없어. 하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 오늘 이야기한 3030 재테크는 말이야, 그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첫 번째 행동이야. 안정적인 저축이라는 흙에 씨앗을 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투자라는 물을 주는 거지. 너의 첫 월급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씨앗이야. 오늘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면 정말 고맙겠어.